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 이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무색하게도 우리 산업 현장에는 아직도 이 손톱 및 가시 같은 이 규제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 산업부 송민아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네. 이 정부가 기업 규제를 해소해주겠다 했는데 그간 실제 이런 규제 해소들이 잘 이뤄졌습니까? 네, 뭐 기존에 있던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관계부처 여럿이서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말처럼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규제를 풀어주는 뭐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그런 제도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기차용 폐배터리를 좀 처리하는 A 그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를 이제 받아서 이 캠핑용 파워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 지자체나 이런 정부 기관에다가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폐배터리를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수월해진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이로 인해서 좀 어떤 그 사업의 제약이 다소 해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런 규제들이 보다 더 심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더 발목을 잡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이런 좀 지역 사회에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 예상치 못한 그런 제약들도 많이 따르는 게 사실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 경우도 이런 경우에 좀 해당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본사가 경기도 이천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어떤 공장 증설이나 이런 협력 업체가 이 지역으로 입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좀 따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뭐냐면요. 자료를 좀 한번 보시면 서울이나 인천 그리고 경기도와 같은 이런 수도권에 이런 인구 그리고 산업이 좀 과도하게 집중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법입니다. 예. 이 법에 따라서 수도권 내에 그런 어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나 또는 공업 지역이 들어오는 게 일단 제한이 되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허가를 받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도 이에 따른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안의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기업의 네. 성격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밀집할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효율성들을 좀 감안해주지 않은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뭐 국내 정유사들도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GS 칼텍스, 뭐 현대올뱅크, SOL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주로 요즘에는 ESG 경영을 힘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수소를 좀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사업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죠, LNG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산업용이 아닌 발전용 세율에 관한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전용 천연가스세는 1kg당 12원인데 이게 산업용 천연가스세는 1kg당 42원입니다. 지금 예. 산업용 천연가스세율을 이제 적용을 받고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발전용으로 쓸 때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높은 그런 세율을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업계는 이런 수소경제 어떤 조기 정책을 위해서라도 이런 세금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이 폐플라스틱에서 이제 오일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나프타를 대체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기술 개발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추출한 오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없다 보니까 현업에서는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좀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좀 이런 조치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더 이제 ESG 경영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신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내 기업 10곳 중에 4곳은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어떤 정부의 그런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먼저 이제 세제 금융 지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 제도 합리화, 그리고 정부의 R&D, 연구개발 확대 이런 순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 규제 강화가 이제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도 답변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런 국내 고용의 축소를 좀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의 축소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또 사업장의 어떤 해외 이전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이미 사라졌어야 할 어떤 그 기존의 규제가 여전히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오는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규제 일몰제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시행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규제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재검토를 통해서 연장을 하는 그런 관련된 법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도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 현장이나 국민이 느끼는 규제 개혁에 대한 만족도나 체감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제 개혁 체감도를 확실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일몰제, 효력 상실형 일몰제를 일반화하는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자료나 어떤 회의록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 운영이 좀 형식적이다라는 분석인 건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그 재검토형 일몰 규제를 심사한 결과 모두 9,200건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폐지된 거는 보시는 것처럼 266건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폐지가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로만 따져봐도 이제 3%가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네. 이게 일몰 대상 규제는 부처에서 좀 자체 평가를 거쳐서 이게 폐기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게 원칙인데, 하지만 이 현재 방식은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있어서 좀 형식적이다라거나 아니면 또 부실 심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규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영을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면서 좀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른바 정부의 어떤 K 반도체 육성책에 대해서도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걸린 그런 핵심 산업이고 또 먹거리 산업이라고 치켜 세우면서도 정부의 직접 투자는 미비하고 또 규제 완화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건데요. 이 내용은 임원식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510조 원 넘는 돈이 투입되는 K 반도체 벨트 프로젝트. 각종 세액 공제 확대, 금융 인프라 지원과 인력 양성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종합 반도체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 스스로 파격적인 수준이라 표현한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산업 현장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당장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지켜야 할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긴 하는 겁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 공급부터 송전망 구축이나 지하화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었던 이전 사례들에 비춰보면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도로와 물 공급에 미국 피닉스시가 2,230억 원을 지원해준 사례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며 세금 감면과 인프라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구해야 하는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 뉴욕주의 상황에서 보듯 매우 대조적입니다. 2년에서 2년 6개월이면 공장을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택에 그 전기가 들어오는데 한 4년이 걸렸고요.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폐수 처리하는 규정, 산업단지 입지법, 수도권 정비 개입법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좀 간소화하고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 공장을 짓고 나서도 규제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많이 벌어봐야 1년에 1, 2억 원 남짓 남는다는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 회사와 사업주에게 중형이 내려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표적인 예로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걸리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나 미국 허용치의 100분의 1 수준인 화학물질 반입 제한에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개발 기간이 길고 투자가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또 특히 중소기업도 인력난이 좀 많이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소부장 쪽에서는 특별 좀 예외를 주면 좀 저희가 필요할 것으로. 여기에 세액공제 혜택 또한 당초 기업들이 기대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유럽이나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정부의 직접 투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K프로젝트가 생색내용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정부가 최초에 이런 규제를 만들 때는 분명 당시 나름의 이유가 있긴 했을 텐데 시대가 좀 변하는 걸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좀 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풀어주는 이런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 해소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좀 호주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로부터 이런 규제 사후 영향평가 분야에서 좀 모범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호주에서는 이런 모든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규제를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하거나 좀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규제 신설과 같은 제2법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있던 규제를 대체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정부 규제를 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6개월 이내에 동일 내용의 규제는 재입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도 보다 좀 포괄적인 그런 규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에 좀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국민과 기업의 어떤 권리를 좀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 주체나 어떤 그 법안의 그런 종류와 무관하게 이 규제가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신설되거나 강화가 돼야지 이런 규제의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